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강연 토크쇼 소나기의 이용렬입니다. 전통시장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이제 시장 간다고 하면 뭐든지 이제 간식거리를 먹을 수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그런 생각에 나도 그러면서 이제 쫓아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소나기에서는 위기의 전통시장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이번에 그 소나기의 대주제가 생각을 바꿔야 돈이 보인다. 이 발상 전환에 대한 얘기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돈이 보이는 거겠죠? 보인다고 얘기는 하는데 딴 사람들은 보였는데 저는 못 보인 것 같아요. 그래 아이디어를 많이 준 편이잖아요. 네. 학교적인 땡땡땡도 하나 있었죠. 그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네. 자기가 대통령이 최초로 되고 싶었을 때 네.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그 개표 방송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꿈이 제일 컸을 때가 초등학교 아니었겠는가. 네. 그렇다면 그런 테마 카페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옛 생각도 하면서 네. 그 재밌어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네. 아무도 안 해서 제가 했어요. 그런데 참 히트를 쳤습니다. 발상 전환과 이제 돈의 상관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틀림없이 있지요. 그럼요. 네. 근데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돌리시면 안 돼요. 네. 약간만 비틀어 봐야 돼요. 네. 유명한 게임 회사의 그 홍보팀장을 하셨던 분이 나는 떡볶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파는 사람들을 관찰하러 다니지 않고요. 먹는 사람들을 관찰하러 다녔어요. 대부분 나오는 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똑같은 공식이 있더랍니다. 이모 2인분 하고요. 국물 많이요. 어디를 가도 지금 그러시는데 그 관찰을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떡볶이와 국물을 바꿔놔보자. 그래서 나온 게 국물 떡볶이예요. 사실은 달라는 거 준 거예요. 달라는 거 준 거예요. 네, 먼저 이랑주 대표의 강연을 듣고 나서 또 우리끼리 또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실까요? 할머니가 나 1년에 3일밖에 안 쉬는데 그 이후로 한국에 돌아와서 생선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동네 아줌마들에게 대박 매출을 올려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VMD 협동조합 대표 이랑주입니다. VMD가 뭐 하는 일이지 살짝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슈퍼마켓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샴푸를 진열해야 돼요. 샴푸 옆에 린스를 진열하는 게 좋을까요? 샴푸 밑에 린스를 진열하는 게 좋을까요? 옆에. 옆이라고 하셨어요. 자, 샴푸 밑에. 여기서 답이 나와요. 남자들은 거의 샴푸만 쓰시고요. 우리 이용렬 선생님 린스 쓰는 걸로 오늘 증명이 됐고요. 여자분들은 샴푸, 린스를 같이 쓰죠. 거의 헤어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 주변, 우리 슈퍼마켓 주변에 여성 고객이 많으면 샴푸 옆에 린스를 놓으시면 돼요. 남자 고객이 많다 하시면은 샴푸 밑에 린스를 진열하시면 돼요. 왜 남자들은 빨리 샴푸끼리 비교해서 사서 가고 싶으니까. 자, 주말에 마트를 갔어요. 평균 몇 시간 동안 쇼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그쵸,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쇼핑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몇 킬로나 걸었을까요? 4kg. 4kg. 옛날에 4kg에서 5kg 걸으면 몇 리라고 했어요? 여기 조용하잖아요. 우리 20대 친구들이 심리가 뭔지 몰라.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 나이도 나왔어요, 지금. 자, 10리를 걷는다. 엄청 긴 거리를 우리가 10리라고 얘기해요, 예전부터. 근데 이런 노래 있죠. 10리도 못 가서 그렇죠. 발병 난다. 근데 제가 13년간 마트 백화점에 근무하면서 발병 나서 죽은 여자 한 명도 못 봤어요. 마트에서 발병이 왜 안 나?
쇼핑이 즐거우니까 발병이 안 나는 거예요. 마트 통로가 4m 정도 넓어요. 그 통로에는 6걸음 사이에 하나씩 섬을 만들어 놨어요. 1+1이라는 섬이 있고 그 다음에 특가 행사, 그 다음에 어머님이 좋아하는 그렇죠. 사은품이 하나씩. 그렇게 해서 여자들은 6걸음 사이에 하나씩 섬을 지나치면서 십리를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언제부터 피곤해져요? 계산대부터 피곤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렇게 많은 상품 진열과 짝 찾아주는 일, 상품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면서 재밌게 지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전통시장을 가게 돼요. 홍식 가게예요. 지금 왼편에 보는 홍식 가게는 소쿠리 그죠? 소쿠리 색깔인지 홍시 색깔인지 분리가 잘 안 돼. 할머니한테 홍시 한 봉지 주세요 하면 할머니가 홍시를 담아서 까만 비닐봉지에 주죠. 담다가 홍시가 터지게 돼요. 그런데 오른편에 제가 드린 사진은 어때요? 비닐봉지만 들면 홍시가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지게 되죠. 엄청 간단하죠. 2달 뒤에 전화 왔어요. 고맙다고. 트럭 바꾸셨대요. 오. 그래서 한 집이 바뀌고 또 그 옆집도 바뀌고 한 골목이 바뀌고 한 시장이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저렇게 진열하던 할머니의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머니들의 마음을 열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그걸 제 어렸을 때의 경험과 잘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미스 과메기 출신이에요. 예.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구룡포라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어부셨는데 이제 뭐 통조림 공장 이렇게 하다가 망해서 집이 엄청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돼지 2마리를 얻어왔어요. 근데 돼지가 왜 돼지예요? 돼지처럼 먹으니까 돼지예요. 그런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사료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저희 6남매는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신주머니를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신주머니 대신에 손에 구정물통을 들고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분식점에 이 통을 놔두고 이 통이 차면 들고 와서 돼지에게 먹였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한테.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막 우셔요. 자기 어릴 때 얘기가 지금 저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 어려웠던 얘기, 장사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를 막 그걸 길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서로 마음이 통하다 보니까 컨설팅은 정말 저절로 됐어요. 그렇게 제가 시장에 가서 이제 생선 가게도 바꾸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생선 있죠? 생선 직선으로 진열된 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보던 건데. 그쵸, 늘 보던 거죠. 안 이상하죠? 근데 저는 생선을 왜 직선으로 해놨지? 그래서 제가 사선으로 생선을 딱 바꾸게 됐어요. 우리 선생님 나이트클럽 자주 가시죠? 예, 늘 가요. 우리가 나이트클럽 가보면은 브루스 타임에는 조명이 어떻게 내려와요? 정육점 분위기로 이제 가죠. 정육점 분위기로 고요하게 일자로 내려와요. 네. 근데 댄스 타임에는 어때요? 휘황찬란하죠. 휘황찬란하죠. 조명이 사선으로 오죠. 똑같아요. 직선은 고요, 사선은 율동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직선으로 된 생선보다 사선으로 된 게 훨씬 더 싱싱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직선에 사선이라는 짝꿍을 만들어줬어요. 여기는 신발이 어때요? 같은 디자인에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것도 이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핑크색끼리 모으고, 그쵸? 푸른색끼리 모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비교할 수 있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제 전국의 전통시장을 막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시장, 이렇게 진열을 하면서 시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지방의 어떤 작은 시장이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언제 쉬세요? 쉬는 날 집기 이거 수선할 수 있어요? 했더니 할머니가 나 1년에 3일밖에 안 쉬는데 1년에 3일을 쉰대요. 한 달에 3일이 아니고. 할머니 1년에 3일 언제 쉬시는데요? 추석 당일, 설날 당일, 부모님 제삿날 이렇게 쉰대요. 그걸 몇 년 하셨어요? 이러니까 50년을 하셨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희가 정말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자, 여기 지붕이 하나 보이죠? 산타 가덴이라는 스페인에 있는 시장인데 지붕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축제 365일 축제가 열리는 시장도 있고 여기는 야시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엄청나죠? 여기는 아침마다 일요일 아침마다 댄스 홀이 돼요. 그걸 다 둘러보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됐어요. 자, 제가 여행 떠나기 전에 직선을 사선으로 바꿨죠. 그리스에 있는 생선 가게를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생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전에 세워진 생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타공인 한국의 VMD 1호 박사고, 그렇죠? 백화점에서 명품관, 마트, 소상공인, 전통시장까지 진열을 안 해본 곳이 없었어요. 20년간.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생선을 세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생선은 그냥 항상 얼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한국에 돌아와서 생선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동네 아줌마들에게 대박 매출을 올려들었어요. 제 친구가 이제 생선 가게를 하는데 거기에서 고등어를 세워서 진열하고 요즘은 제 친구는 갈치도 세워요. 고등어 세우는 거 가르쳐줬더니만 갈치를 이렇게 세우지 않고 갈치를 이렇게 세워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요가복 매장이에요. 쇼윈도죠. 마네킹이 없어요. 누가 마네킹이에요? 사람이에요. 요가를 직접 하고 있어요. 우리 요가복 편해요. 몸매도 예뻐져. 이런 거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딸기가 어떻게 돼 있죠? 딸기 꼭지가 조금 길게 잘라져 있어요. 딸기 꼭지를 왜 길게 잘랐지? 번거롭게 짧게 잘라서 한 통에 팔면 훨씬 쉬울 텐데, 그죠? 판매하기. 근데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이 슈퍼마켓 앞에. 그리고 아줌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딸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딸기 꼭지 왜 이렇게 길게 잘랐어요? 했더니 이 사장님 말씀이 본인이 시골에서 자랐대요. 봄이 오면 엄마랑 딸기밭에 가서 딸기를 따서 한 바구니 사오는 게 그게 자긴 봄이 오는 거였대요.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봄이 와도 딸기밭에 갈 여유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이 봄의 향기를 느끼기 위해서 딸기 따는 체험을 이 순간에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은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시인이에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여행을 통해서 발상의 전환의 관점들은 결국은 고객한테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 그 사람의 불편함과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저는 최고의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1년에 몇 군데나 다니십니까? 40개국 한 150개 시장 정도 다닌 것 같아요. 네. 돈이 좀 많이 들 텐데. 네, 거지처럼 다녔어요. 배낭 메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들 텐데. 네, 그래도 조금은 들었어요, 조금은. 네, 그 세계 전통 시장 중에 그 마트보다 매출이 높은 경우가 많다면서요? 아, 네, 거기 LA에 있는 길모어 파머스 마켓이라고 네. 미국에 있는 건데 거기는 옆에 월마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K마트도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보다 평당 매출이 더 높아요. 네. 그 이유가 시장 안에 품질관리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모든 제품들의 품질을 관리하고 유기농 인증을 3년 이상 받아야 되고 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네. 마트는 못 믿어도 우리는 이 파머스 마켓을 믿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시장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뭐가 있을까요, 전희정 씨? 전통시장 살리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전통시장 살리자는 그 문안이 전통시장 앞에 있어요. 이미 온 사람들한테 그거게 돼 있는데 전통시장 살리자는 얘기는 그 안 오는 다른 쪽에 아파트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저는 가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재래시장이라고 쓰던 걸 너무 구질구질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러면 전통을 팔자, 역사를 팔자, 추억을 팔자 해서 전통시장이라고 붙여놨는데 네.
참 죄송한 게요. 여기는 반찬이 맛있는 시장이야. 여긴 고기가 전국에서 어느 곳보다도 싱싱한 신선한 고기를 파는 곳이야라고 하는 앞에 수식어가 필요한데 네. 어느 전통시장 그려놓고 다 묶어놔 버렸어요. 뭉뚱그려져 있어요.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전국 어느 시장을 가나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걸 범주 안에다 다 넣어놓다 보니까 네. 빤한 거예요. 아. 딱히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문제점들을 워낙 많이들 알고 분석을 해서 만든 게 마트잖아요. 기존 전통시장이 주차장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주차장 크게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짐 들고 비닐봉투 들고 다니기 이제 무겁고 하니까 카트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이 모든 것들을 개선하자고 만들어 놓은 마트인데 이 마트랑 늘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붙어요. 네. 저는 절대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 전통시장 하면 그 아케이트라 불리는 다 똑같은 가림막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케이드가 전부일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독일의 시장을 갔어요. 딱 놀란 게 아케이드가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이제 상점들이 쭉 있는데 쭉 들어가는데 시장 중앙에 100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숲이 있는 거예요. 숲. 숲. 예. 새소리가 울리고 플레음이 나고 그 안에 비어 가든이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6개 맥주 회사가 맥주를 교체해줘요. 그럼 교체하는 날이면 미넨에 있는 시민들이 다 와요. 예. 그렇게 해서 상인들은 그 맥주랑 제일 잘 어울리는 소시지나 안주를 팔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시장에 올리브 할아버지가 올리브를 팔다가 이게 돌아가셨어요. 한 50년 장사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에 막 권리금 주고 막 뭐 복숭아 할머니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건어물집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올리브만 팔 수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도 그 자리에는 200년 동안 올리브만 팔아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통이라는 걸 물려주고 있다. 네네. 이럴 때 전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네. 전 놀라웠어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원산지 표시제라는 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민간단체에서 누군가가 그 재래시장 표시제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식당이면 우리 집은 재래시장 누구네 집 고춧가루를 씁니다. 이걸 하나 붙여놓고 그럼 또 재래시장에서는 우리 집에서 파는 고춧가루는 여기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서로 이게 양쪽에다 써놓으면 그런 표시제를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여기에 쏟아부은 예산이 2002년도부터 한 3조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매출이 그럼 늘었을까요? 2001년이 40조였다가 2009년이 되면 이게 22조가 돼요. 작년 2013년에는 이게 20조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정도에서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김유진 대표 말씀하신 대로 뭐 주차장이나 시설 현대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미 마트나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다는 네네. 그런 거죠. 그 매출도 그렇지만 해마다 전통시장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2005년도에 갔을 때 통계에 나온 게 1,600개 정도였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한 뭐 1,500개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회생 가능한 시장이 9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이게 1000단위에서 이제 100단위로 떨어진 거죠. 그럼 10년 만에 40% 시장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영국의 시장에 갔을 때였는데요. 네. 몇만 명이 하루에 찾아요. 목금토 3일 열리는 시장인데 버로우 마켓이라고 그 시장에는 직접 잡거나 직접 재배하거나 그렇게 직접 요리를 해서 나온 물건들만 팔 수 있게 됐어요. 500개 점포가 전부. 그러니까 그 시장은 15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한국의 제품의 시장의 80%는 거의 수입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는 남은 이 20%들이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시장의 시설이 아니라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이렇게 시장 어르신들 이렇게 도우려고 다니다 보면 네. 시장 어르신들이 정은 많은데 조금 그 변화에는 약간 보수적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힘들죠. 나도 이거 쭉 이렇게 해오던 거요. 냅듀, 네가 뭘 알아. 새파랗게 젊은 게 가서 아침부터 젊으시- 잔소리요. 이러면서 소금 뿌리시고. 장사해봤어? 장사해봤어? 소쿠리 던지시고 막 그래요. 아, 진짜 던진 경우도 있어요. 어우, 많이 맞았죠. 소쿠리도 맞고 예. 소금도 많이 뿌림을 당하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막 이렇게 거부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불편한 것들을 잘 경청을 해주시면 네. 금세 또 고마워하셔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게 다른 점이 마트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시장은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그래. 그 인사가 영원히 있는 인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컨텐츠가 그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요. 마트는 상품과 사람이 만나요. 이런 핵심 컨텐츠를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자꾸 마트를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이런 끈적끈적하고 이걸 더 끈적하게 만드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우리만의 커뮤니티 중심지로 시장을 재편성해야 돼요. 좀 이렇게 특색 있는 우리나라 시장도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럼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강원도에 있는 봉평시장을 네. 하나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봉평시장이 이렇게 저희가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네. 메밀이라는 아주 좋은 제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굴 있는 간판을 다 만들어줬어요. 이 아저씨는 메밀밭을 어디서 운영해서 지금 메밀이 이번에 재배됐어요.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아저씨 얼굴이 들어있는 간판들을 그 130개 점포에 다 만들어줬어요. 관광 명소도 됐고요. 매출이 한 20에서 30% 평균 다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 있겠어요, 정말. 네. 감사 인사를 좀 받았습니까? 예. 뭐 떨어지는 게 좀 있어요. 예, 메밀 찐빵이 많이 왔더라고요. 전통시장의 변화는 정말 무리일까요? 우리 친절한 정아 씨가 실제 변화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셨죠? 네. 그 이랑주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앞에서 보여주셨지만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변화가 실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현장에 한번 출동해봤습니다. 네. 서울 중구의 약수시장. 이곳에서 7년째 장사하는 떡집 사장님은 요즘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예전하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냉장고도 좀 지저분하고 정리 정돈이 잘 안 돼갖고 차가운 느낌의 철제 냉장고에 정리가 잘 안 돼 어수선했던 떡집이 식욕을 자극하는 노란 시트지 하나로 환하게 변했는데요. 덩달아 떡도 맛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매출이 좀 올랐어요? 매출은 한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원래는 얼마 버셨을까요? 조금 벌었어요. 벌었어요? 예. 지금은 얼마 버세요? 지금 조금 더 많이 나요. 절대 안 알려주시네요? 이번엔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과일 가게. 그런데 이곳엔 특별한 나무가 숨어 있습니다. 과일, 채소 할 것 없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소녀 같은 10대에 소녀 같은 마음이 들었어. 뭐 애기들도 막 손가락질이 가면서 아이고 저가 뭐 달렸다고 막 쌓고 막 그래요. 시끌벅적한 소음만 가득할 것 같은 시장에 감미로운 팝송이 흐릅니다. 수원 묻골시장은 2010년부터 DJ 박스를 운영해 왔는데요. 상인들의 사연을 전달하며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윤도현 사랑할 거야. 작은 생각의 변화로 다시 생기를 찾아가는 전통시장들. 시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전부 이제 아이디어 천지고 전부 발상 전환입니다. 앞서 보여주셨던 그 두 가게는 이랑주 대표가 직접 네. 이렇게 꾸며주신 거예요. 꾸며주세요? 네. 15% 정도의 이제 매출이 올랐다는데 진열이 그 매출에 미치는 영향 네, 이런 게 보통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너무 궁금해서 논문을 한번 써봤어요. 네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 네. 평균 15%가 올랐어요. 떡집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네네. 15% 오르더라고요. 예.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든 거죠. 비용은 떡집은 이제 몇십만 원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은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아주 작은 진열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진열의 비용은 작았지만 거기서 핵심은 주인의 마인드가 변했기 때문에 매출이 오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우리 김희진 대표는 그 방송사 이제 PD 출신이기도 한데 푸드칼럼 리스트에서 푸드 컨설턴트로 또 바뀌었어요. 네, 왜 그렇게 자꾸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아니, 바꾸는 건 아니고요. 자꾸 망했어? 아니. 잠깐 쉬어가는 그 분위기로 11월, 12월에 꼭 요거는 꼭 맛을 봐야 된다는 거 여기에 뭐 한두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지금 뭐 철이 입 아무래도 터졌다, 입 터졌어. 네, 굴이 제일 맛있어지는 철이에요. 그렇죠. 네. 요 녀석들을 이렇게 온폭 패인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해서 켜켜이 싸갖고 이렇게 찜통에다 한 15분쯤 찌죠. 갑자기 주방에서 이렇게 무슨 향긋한 스프레이를 뿌린 것 같은 굴의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가서 뚜껑을 살짝 열면 세게 열면 안 돼요. 살짝 열면 바닷내음이 이렇게 팡 폭발하듯이 튀어나오는데 입들을 다 쩍쩍 벌리고 있어요. 네. 대부분은 그냥 이걸 그냥들 드세요. 근데 집에 혹시 버터 있으면 버터를 전자레인지에다 한 10초 정도 돌리면은 그냥 물처럼 변해요. 액체처럼. 그럼 이제 뻥긋하게 솟아있는 아주 뺀질뺀질하게 생긴 녀석을 살점만 딱 떼가지고 버터에다 푹 적시는 거예요. 굴을 버터에다가. 굴을 버터. 푹 적셔가지고 혀로 옮깁니다. 미끈하게 쭉 미끄러져. 이해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한 번에 다 깨물지 않고요. 꼭 반쯤 깨물고 확인을 해요. 습관적으로. 속이 꽉 찼나. 그렇게 해서 한번 푸짐하게 드시고 나면은 이 겨울 그 감기 들지 않고 네네. 충분히 건강하게 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구나. 근데 먹어도 이렇게 설명만큼 맛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맛있게 예.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얘기 터지신 김에 네. 전통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집도 좀 추천해 주시면. 저는 그 부산에 있는 아주 작은 시장이에요. 그게 이제 영도를 넘어가서 영도 안에 있는 구 전차 종점에 있는 데서 100m쯤 되는데 제가 감히 그 장담컨대 부산에서 가장 맛있는 돼지국밥을 드실 수가 있어요. 부추 좀 넣고 네네. 새우젓 조금 넣고 휘휘 저어갖고 바닥부터 쓱 긁습니다. 국밥의 묘미는 뚝배기를 긁는 소리죠. 네. 탁하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 사시고. 산더미처럼 올라오는데 볼이 미어져라 돼요. 맛있는 음식이 들어갈 때는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떠지지 않고요. 지그시 감겨요. 숟가락으로 딱 밀어놓고서는 제가 잘 가는 집 중에 어느 집은 그 아줌마가 갈 때마다 우리는 조미료 안 쳐요. 그 얘기를 너무 강조하는 거 아주 지긋지긋하게.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그 앞에다 써붙이세요. 그래서 그 굉장히 큰 글씨로 조미료 입장 금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보는 사람들도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음식이 맛이 좀 덜하더라도 재미나는 집은 갑니다. 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청도에서 지금 음식점 하나도 이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면 항상 전희정 씨한테 물어보는 게 청도에는 왜 오셨어요? 하도 오는 사람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메뉴판에도 다 써놨어요. 대답을 묻지 마세요. 인터넷에 써 있어요. 인터넷에 써 있어요. 네, 전희정 씨다운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네. 지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전문가로서 다른 건 몰라도 요것만은 염두에 두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조금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본인이 가용한 자금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그러면 1억에서 반만 여기다 쓰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도 내가 대기업 부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뭐 그러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끌어다가 시작을 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않나요? 돼야지. 뭐 명함 동창하고 그러면 동창회 딴 데서 하면 되잖아요. 왜 꼭 우리 집에서 해야 되냐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체면치레 때문에 크게 가고 또 폼나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아요. 공감합니다. 저도 그 식당을 처음부터 64평짜리 시작해가지고 5년 만에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아주 가슴 아픈.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그랬어. 그걸 돌려서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연령대별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만약에 20대 젊은 친구분들이 한번 저 한번 화이팅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노동 강도가 좀 세지만 맥주 쪽, 칵테일 쪽 이런 쪽들은 잘 맞죠. 30대 분들이 창업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그래요. 1년 내내 안정적인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유구예요, 유구. 유구. 한우가 아니고요. 얼룩소지요. 이런 것들은 30대가 바지런 떨면서 새벽에 장도 보고 고기도 가서 좀 선별 좀 하고 해서 가지고 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40대에는 아주 애매해요. 특히나 남자 40대는 저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 식탐 강해지고요. 약탐 강해지고요. 주변 사람들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제 나이 또래인데. 진짜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잘 보시면 돼요. 외식업에서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40대 남성들은 단품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커다랗게 한 상 내주는데
전라도 스타일, 남도 스타일로 내주는데 한 12,000원, 13,000원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깡장도 좀 지져내고 이러면은 그건 적중하기가 좋죠. 50대 이상 선배님들한테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전집이에요. 전집. 만약에 20대 새파란 총각이 잘생기고 이쁜 총각이 전을 부치고 있다 그러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맛에 대한 보장은 잘 안 생겨요. 그렇죠. 50대 정도 되시는 이제 그 저희 선배님들이 이렇게 척척 부치면서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기름도 쫙 좀 따르고 그러면 신뢰가 가요. 음식에 대한 신뢰를 일단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난 진짜 털 하나도 없어. 자본금도 없고 더 이상 꼬울 데도 없어.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는 건 전 시장을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시장,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캐치프레이즈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나물집이면 끝이에요. 그런 컨셉 잡으시면은 60대 저희 선배님들도 얼마든지 근사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물 괜찮네요. 저 주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서 해먹기도 귀찮고 그럴 때 많거든요. 친절한 정아 씨가 또 뭐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네. 네, 전문가들의 손길을 받기가 사실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예,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을 이랑주 대표님과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네. 돈을 부르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색상, 조명, 기호, 배치 이렇게 4가지를 신경을 쓰면 돈이 보인답니다. 맞습니까, 이랑주 대표님? 네, 맞아요. 네, 그럼 우리 색상부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이 점포를 보시면은 이 집의 주제 색깔이 뭔지 안 떠오르시죠? 기둥은 핑크색, 간판은 흰색, 파란색, 검정색. 자, 여기 보시면은 벽면도 하늘색이고 담아주는 케이스도 하늘색이고 네. POP도 하늘색이고 유니폼도 무슨 색이에요? 하늘색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내가 보석 예쁜 거 어떤 하늘색 점포에서 본 거 같은데? 라고 기억에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색상이. 그래서 그 집을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우리 집 어떻게 찾아왔어요? 5-27번지? 아니잖아요. 야, 빨간 벽돌 옆에 그 파란 대문집 있잖아. 이렇게 기억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은 우리 머릿속에 잔상을 남겨서 오랫동안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많은 점포 중에 우리 집을 기억에 남기고 싶다 하면 이런 색상의 통일 3번 이상 반복하시면 돼요. 주제 색상을. 여기 보시면 마네킹이 일자로 배치가 돼 있죠. 일자로 배치가 된 건 손님 보고 빨리 지나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밋밋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손님의 눈높이가 이렇게 슉 지나가게 돼요. 배치를 이거를 달리해볼까요?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면 좋으냐면 지금 중간에 마네킹을 높이고 양쪽으로 이렇게 낮췄죠. 우리가 백화점 삼각형으로 앉아있고. 천천히 걷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 꼭지점으로 고객의 시선이 쏙 딸려오게 돼 있어요. 오늘 배운 것들을 3일 이내에 실천하시면 매상이 30% 이상 올라갑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의 한 줄을 정리해보면요. 전통시장은 어머니다.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 편하고 가까워서 때로는 소중함을 이렇게 놓치고는 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통시장을 아끼고 변화시키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우라 씨가 눈이 퉁퉁 부어서 방송국에 생방송을 하러 왔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프다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돈이 되는 아이디어다라고. 조 단위의 값어치를 가졌을 겁니다. 얼마나 산다니까요.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그죠? 네. 남자도 한 남자만 만나면 안 돼. 여러 남자를 만나야 돼, 알았지? 저기 다 어디든지 다 대입시킬 수 있는 거야. 알았겠죠? 네.